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전민석입니다. 제가 해설할 것은 2021년 10월 학평의 12번 문제입니다. 군말 없이 시작할게요. 일단은 이 문제 위에 A와 B가 각각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치환해서 생각하면은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그 해설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이 해설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적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가 지역에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4분의 3을 차지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요 말인즉슨 일단은 가 지역의 일단 제도의 수급자에서 그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를 직접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 지역의 그 수급자를 일단은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A와 B 중 뭐가 사회보험인지 뭐가 공공부조인지 제대로 모르죠. 그래서 가 지역에서 저는 A를 일단은 사회보험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잖아요. 그럼 사회보험 제도의 수급자가 분모로 들어가고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분자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나올 건데요. 그럼 이제 A를 사회보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를 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듯이 9 더하기 7을 하고 이제 분자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적어 놓으면 되는데요. 그럼 A 안에서도 이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는 A와 B의 중복으로 포함하는, 즉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분자에다가 9를 써주시면은 이게 그 첫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이 차지하는 비율을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16분의 9가 나와요. 그래서 4분의 3이 안 나오기 때문에 A는 이제 사회보험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제 B가 사회보험이라는 말인데,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와 같이 이제 이제 분수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써주면은 B 지역이 사회보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9 더하기 3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교집합 9를 분자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2분의 9가 되고 약분을 하면은 4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B가 사회보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이제 나 지역의 인구가 가 지역의 인구의 2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 지역을 일단은 퍼센트니까 100명으로 두면은 비율이랑 수가 같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 지역의 인구를 제가 100명이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나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의 인구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나 지역의 인구는 200명이 되겠죠. 그쵸? 그럼 아까 표현했던 이 벤다이어그램이 비율을 나타내려고 썼지만은 이게 수가 100명이기 때문에 수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벤다이어그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비율로 써서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복 수급자를 기준으로 10명
10명에서 9를 빼고 이제 뭐 10에서 9를 빼고 15에서 9를 뺀 값을 여기에 적어주시면은 이제 비율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100명을 기준으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쓴 거고요. 나 지역의 인구가 2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값을 써주시면은 위에 있는 비율, 아래는 수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기억 조건을 보시면은 그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인즉슨 이게 사회보험 제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라고 쓰시고, 그럼 이제 B에서 이제 나와 가 지역을 이제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 지역의 그 수급자 수를 보시면은 B에 해당하는 이제 수급자를 보면은 30명이 30명. 가 지역은 비율상 수가 같기 때문에 이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2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뭐 이제 니은을 보시면은 각 지역 인구 중 상호구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비율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 위에 2개를 지금 비교를 하면 되고요. 일단은 그럼 상호구조의 원리에 기초해 둔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사회보험인데요. 이 사회보험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B라고 쓰시고 이제 위에 2개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B에 해당하는 이제 비율을 비교를 하면 되는데, 가는 12%죠. 나는 15%죠. 그러면은 가가 더 많은데 지금 나 지역이 더 높다고 했으니까는 이게 니은이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디귿을 그 다음 디귿으로 보면은 이제 A와 B 중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 A만 해당하는 사람 수, 여기서 모모만에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모만은 그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 수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더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는 이제 사회보험이죠. 그러면은 이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이제 제도의 B에만 해당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되는데요. 가와 나 지역에서 이 수는 3이랑 12죠. 그래서 일단은 나는 다이어그램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2고요. 가는 3이에요. 그래서 이 4배가 맞죠. 그래서 이 선지 이 보기는 이제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리을은 이제 가와 나 지역의 전체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가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보다 많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별적 복지 이념은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제도는 이제 공공부조고요. 그래서 A가 되겠죠. 그러면은 보편적 복지 제도는 그와 반대인 B가 될 거예요. 즉 사회보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와 나 지역에서 비교를 했을 때 가 지역에서 이제 A에 해당하는 수는 이 20에서 뭐 16을 더한 값, 즉 36이 되겠죠. 36이죠. 잘 안 써지는데 36이에요. 그러면은 나 지역은 그 가와 나 지역이 합한 거죠. 즉 그러면은 이제 B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B는 가 지역의 수랑 12 그리고 나 지역의 수인 30을 더한 값, 즉 42가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수급자가 이제 A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나 지역의 전체 더한 값이 그게 보편적 복지 이념 수급자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0이랑 42를 구했을 때 더 적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을은 틀린 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역 디귿이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1번 답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 2023년 3월형 19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가와 나 이제 그림이 주어졌고, 이제 여기에 네모칸이 색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기 문제를 푸는 형식의 문제인데요. 요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제 요런 이제 사각형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사람 수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문제를 푸실 때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보기를 먼저 보면은 가는 이제 세대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세대간 이동이라고 한다면은 가를 보시면은 세대간 이동이 이제 요 두 개에 해당하는 파란색으로 색칠된 게 세대간 이동이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숫자로 생각하고 더하면은 네모칸이 6개 되겠죠. 그리고 계층 대물림은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계층 대물림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그럼 이제 요것도 더하면은 사각형이 4개가 되죠. 네, 사각형이 4 플러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6개죠. 그렇기 때문에 많다가 틀렸고 같다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니은을 보면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까 전과 같이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이 계층이 하강 이동 계층이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부모 세대는 상층인데 중층으로 내려갔죠. 상층인데 하층으로 내려갔고 중층인데 하층으로 내려갔어요. 요게 이제 하강 이동, 즉 하강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상승 이동은 그와 반대로 이제 요거를 뜻하겠죠. 그럼 이제 요거의 칸수를 이제 비교하면 돼요. 그럼 하강 이동은 5가 되겠죠. 상승 이동은 8이 되겠죠. 그러면은 작은 게 맞죠. 이거 이제 디귿을 보면은 나에서 자녀 세대의 인구는 가의 2배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나에서 자녀 세대 인구를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을 다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6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8이죠. 그럼 요거는 2, 4, 6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해보면은 이제 얘는 24가 되겠죠. 얘는 1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녀 세대 인구는 24로 칸수의 개수가 24개이고 가의 칸수의 개수는 12개이기 때문에 즉 인구라고 이 칸수를 인구라고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래서 2배가 맞죠. 이제 리을을 보면은 가와 나 모두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인구를 계산할 때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으로 이제 칸수를 이제 써놨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상층과 이제 하층이 중층에 비해서 이제 적은데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면은 이제 그거를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근데 일단 나는 중층이 가장 많은 게 맞죠. 그리고 중층을 기준으로 상층 하층이 각각 적은데 상층 하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가 맞아요. 나는 맞는데, 가를 보시면은 중층이 상층보다는 많은데 하층보다는 적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피라미드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제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상층이 가장 적고 하층이 가장 많고 중층이 이제 그 사이 숫자에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피라미드 계층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보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